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 투자 경고에 들어갔죠. 오늘이 이틀차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상승폭에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투자 경고를 만들어내고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 왔어요. 수도 없이 많이 힌트를 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패턴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 드릴 거고, 자,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었던 대한광통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서 쉬었다가 올라갔었던 대한광통신이면서 여기서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다음 날부터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의 시세까지는 최근의 구간에서 다 나왔었는데, 일단 공통적인 패턴은 뭐다? 투자 경고에 들어가면 쉬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시상 투자 경고의 종목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대한광통신이 떨어짐에 있어서 이 대한광통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공매도 세력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 세력들을 척결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관련주들도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대한광통신 이제 머리통 확실하게 들어줬는데 앞전처럼 미친 듯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도 넘어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최근에 개인분들이 많이 좀 매수를 진행하셨는데, 이런 분들한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유튜브 영상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최근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3주 가까이나 매수가 들어왔었던 이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한광통신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을 발생시켜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어디를 철저하게 지켜내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출연을 해줬었던 기준봉 캔들의 중간값이자 보시다시피 60선 구간에서 잘 지켜내봐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 해제되고 나서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계산을 해봐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위 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서 열흘째 되는 이후의 날로써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흘 전까지는 계산을 해봤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최초 판단일을 가져갈 수가 있다? 8월 25일부터 해서 최초 판단일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8월 25일 날에도 영상 촬영을 진행해드리고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구독 버튼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시켜 놓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자, 우리가 투자 경고의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서 이 투경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강의를 좀 해봐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투경 매매법 사실 굉장히 잘 먹혀서 1000만 원씩도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지금 무료로 오픈을 해봐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 투경 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된 지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종가상 가져가는 것이 투경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세다라고 했을 때는 잠깐 눌렸다가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2일차,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조정을 받아주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4일차,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2에서 4일차까지 분할 매수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대한광통신 자체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이 공시사항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어떤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냐면은 3월 13일 날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 자, 3월 13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다는 게 공시사항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았다고 하면요, 요 날이 3월 13일이었기 때문에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았다고 하면은 그 뒤로 대한광통신 정말로 미친 듯한 폭등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4일차 때 이때 당시에는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아찔한 구간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번에 골파게 하고 나서 이렇게 슈팅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 이 정도의 수익권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 대한광통신 사례 한 가지만 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납득이 안 가실 거다 보니까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는 바로 이 하이드로 리튬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에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딱 봐도 투자 경고 들어갈 만하죠. 상한가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투자 경고에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마이너스 25%씩 급락을 좀 했었는데, 자, 우리가 이 4일차 때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종가상에 가져갔더라 하면은 한번 아찔한 구간 좀 있었지만은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요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요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투자 경고 종목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한번 진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그 위에 구간에서 엑시트를 하겠다라는 그 세력들의 의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일차까지 쉬어주면서 6일차까지 야금야금 올라와 놓고 그 뒤로 상승세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자, 제형 솔로텍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더라면 기가 막히게 20선에서 지지를 받아놓고 엄청난 상승세가 이렇게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먹히는 투자 경고 매매법, 그것에 의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 눌림목으로 오히려 추가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명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투자 경고 매매법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 명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는 사실 어떤 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냐면요, 바로 이 공매도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대한광통신 개별 종목 공매도 종합 정보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자, 대한광통신을 지금까지 해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틱룰 적용을 받아가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거래량 자체가 어떻습니까? 18만 주 가까이 터지면은 1000주만 업틱룰 예외가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업틱룰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가를 짓누른 다음에 아래쪽에서 물량을 사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면 위에 구간에서 한 주를 빌렸다고 하면요, 아래쪽에서 한 주를 사서 갚는데, 만약에 위에 구간에서 내가 빌릴 때 당시에 10,000원에 빌렸었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이걸 바로 매도를 때려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결과적으로 이 주가가 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한 주를 사서 갚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5,000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하죠. 이때 당시에 10,000원에 팔고 이때 당시에 5,000원에 사서 한 주로 갚는 거니까 5,000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하는 게 공매도의 원리인데, 자, 이 업틱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주가를 이 10,000원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한 주를 빌렸는데 10,000원에 빌리자마자 시장가로 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식을 갖고 놀기가 너무 쉬워지죠. 돈 많은 이 외국인 세력놈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 100만 주, 1000만 주씩 빌려가지고 아래쪽으로 그냥 매도 물량을 쏟아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가 당연히 호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이 바로 업틱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은 10,000원 위에서만 무엇을 걸 수 있다? 매도 물량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업틱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업틱룰이 지금 적용된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케이스에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구간에서 걸어놓은 물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다? 이 공매도를 모으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매도 보유 잔고 수량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오면서 최근의 구간에선 230만 주까지는 좀 집계가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업틱룰 예외가 아니라 업틱룰 적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인 숏 포지션이라기보다는 리스크 해칭 개념으로서 이 네이키드 숏으로 해석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의 물량이 한번 청산이 일어나면서 숏 스퀴즈가 무섭게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오히려 기폭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요. 자, 우리가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5,000원까지 떨어졌었던 주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만원에서 빌려서 5,000원까지 떨어졌었던 주가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사서 갚아야 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 사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숏커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미친 듯이 쥐어짜듯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숏스퀴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만큼의 물량이 지금 쌓여 있는, 바로 이 230만 주 가까이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섭게 매수세로 참여해 주면서 대한강통신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 즉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명분으로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미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인데, 자, 마벨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음봉을 한번 세게 때려 맞았었지만은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와 주고 있는 데이마켓에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루멘토 홀딩스도 지금 데이마켓에서 3% 정도 올라와 주면서 추세가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기서 무섭게 한번 때려 맞았지만은 다시 한번 야금야금 올라와 주면서 5일선, 11선 다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면서, 자, 코닝 같은 경우에도 한번 세게 때려 맞은 이후로 윗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중인데,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이런트까지 해서 광통신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도 지금까지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이 미국 장에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장에서 못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버티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것에 바로 이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의 공급 계약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2월에서 6월까지 무려 매출이 한 6.3배 가까이 폭증을 했었던 이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수주를 따낼 수 있다는 이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수주가 따내진다고 했을 때는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을 연출해주면서 외국인 세력놈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물량을 싹 다 상환하면서 앞전처럼 보유 지분을 확 늘려가는 숏커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바로 한화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정말로 무섭게 짓누르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숏스퀴즈가 터져 나오면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때 당시에 터져 나왔었던 내용의 이슈가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 업체를 방문한다, 이런 내용의 이슈, 그러면서 위에다가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다, 이런 내용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하나솔루션인데,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재료가 또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드론, 라우터 넘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라고 하면서 미국이 중국산 광트랜시버를 퇴출 타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트랜시버를 중국산을 배제하면 어디 사실상 한국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가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업체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전에 이미 계약한 바가 있었던 누구요,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인캡 아메리카도 싹 다 인수를 해놨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번의 수혜로 인해서 대한광통신 미친 듯이 폭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이미 다 갖춰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부분에 계약에 관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오기 이전에 먼저 주가는 반응하면서 미친 듯한 폭등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광통신을 개인분들이 최근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수급 상황을 지켜보시면요, 요 개인분들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인데,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은 기관들이 아직도 120만 주 정도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도 매수로 참여를 해줬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관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숏커버 물량이 터져올 때, 왜 그렇겠습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70% 가까이 외국인들이 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이 다시 한번 숏스퀴즈가 터져나오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주도하에 주가를 올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요, 어디로 손바뀜이 된다? 기관 물량이 외국인들한테 덤핑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개인분들한테 덤핑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개인분들한테 싹 다 덤핑하고 나갔었던, 이렇게 보유 비중이 줄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프로그램 매도세도 쏟아져 나왔었는데, 자, 그 이후로도 여기서 다시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개인분들한테 또 덤핑이 됐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구간이 나올 때, 개인분들한테 물량 넘기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께 수급 데이터에 대해서 까봐드리면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걸 지켜보면서 이미 5월 12일 날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요?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3,500분 가까이가 이때
이때 당시에 매도 타점을 받고 나서 매도 타점을 잡아 가셨어요.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5월 12일 당시에 대한광통신을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정말로 귀신같이 쭉 빠졌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5월 12일 날에 28,55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흘러내렸었는데 최근의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았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개인분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역전되는 현상 그러니까 즉 기관 물량이 외국인한테 넘어가고 외국인 물량이 누구한테요? 개인 물량한테 넘어가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단타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놓쳐서 안타까우셨을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대한광통신 지금 평단 예를 들면 25,000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비중도 100% 다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오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매도 안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웨이로 25,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르고 내리는 구간을 토대로 매도를 토대로 다시 한번 매수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셔야지만이 평균 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겠고 100%의 비중을 전부 다 매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면 50%까지 다시 한번 줄였다가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는 100%까지 또 늘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약손절을 감행을 어느 정도를 해 주셔야지만이 대한광통신을 리스크를 해칭하면서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7605-8354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 지금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은 그때 문자 보내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 놓치고 나서 영상 시청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 떨어지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러신 분들의 연락이 너무나도 많이 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 놓치셨던 분들 특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최근의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7605-8354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은 타점이 올 때 문자로 이렇게 타점 안내를 탁탁 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9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대한광통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게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봐주면서 꽉 닫은 양봉으로 잘 마감을 해줬었고, 자, 그 이후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소량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앞전에 매수했었던 것보다는 우리가 잘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쏟아져 들어왔었던 거 외국인이랑 기관이 주도하에 끌고 올랐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어제 같은 경우에 40만 주 가까이의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도 80만 주 정도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한 가지만 잡는 게 아니라 업틱 룰을 적용받는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요,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수 수량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져가 주면서 그들 같은 경우에 윗구간에서 무엇을 걸어놓고 매도 수량까지 걸어놓고 특정 목표가까지 도달하고 나면은 매수 수량 가져가 줬었던 이 현물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패대기를 쳐버리면서 위에 구간에서 모았었던 공매도까지 차익 실현을 노려가는 양방향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공매도 하면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막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보면은 공매도 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은 그걸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에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손바뀜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싹 다 이루어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감없이 매도 타점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뚫어봐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자, 이미 15,000원 구간까지 다 올라온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가장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15,000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15,000원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얼마나 거쳐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서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비빌 확률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대한광통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하면서 그 이후로 미친 듯한 슈팅이 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다음번은 당연하게도 라운드 피겨 자리인 2만원, 그 위로는 25,000원 구간이 아무래도 강력한 지지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2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를 살짝 넘어간 다음에 조정을 받을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앞전에도 2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살짝 넘어간 다음에 조정을 좀 받아줬었죠. 자, 이때 당시도 대한광통시는 3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를 1,500원 정도 넘어간 상황에서 조정을 보여주기 시작해서요, 그 구간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이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분한테 전화를 해서, 야,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더라, 야, SK 하이닉스 얼마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는 300만 원까지 갔어 벌써 하는 구간에서 저항을 기가 막히게 갖고 빠졌었죠. 자, 앞전에도 200만 원 찍고 저항 받았다가 200만 원이 다시 한번 지지로 작용했었던 구간, 그러면서 100만 원도 살짝 넘어갔다가 조정을 받아주다가 100만 원 뚫어봐주는 자리에서는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심리적 저항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왔었던 정황이 이미 포착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000원 한번 깼다가 말아올리는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됐었죠. 자, 우리 라운드 피겨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여기 닿으면 무조건 빠진다, 여기 닿으면 무조건 지지한다가 아니라 살짝 넘어가는 요 패턴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2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 살짝 넘어갔다가 빠질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 수급 데이터를 까보면서 누구에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이 다 떠넘김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감없이 매도 타점 잡아갈 겁니다.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서 나중에 올라오고 나서는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때 누가 매도 타점 준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너무나도 많아서, 이때 당시에 매도 타점 놓치고 나서 뒤늦게 영상 뜬 거 보고 여기 구간에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하죠? 끝났나요? 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자,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매도 타점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대비를 해두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은 타점이 왔을 때 타점 안에 문자로 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